64세 은퇴남, 오늘도 죽기를 기다리며 구두만 닦고 계십니까? 아내에겐 음식물 쓰레기나 버리는 노인네 취급받고 거울 속 당신은 이미 생기를 잃은 얼룩일 뿐이죠. 하지만 당신의 그 녹슨 심장을 단 1분 만에 폭발시킬 위험한 유혹이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비 오는 지하주차장, 품에 안긴 48 꽃집 여인의 살결과 백합 향기. 평생 노가다로 다져진 당신의 단단한 근육을 만지며 그녀가 속삭입니다. 선생님, 눈빛이 너무 위험해요. 은퇴 후 죽어있던 남성성이 맹수처럼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대낮에 굳게 닫힌 꽃집 셔터, 그 뒤에서 벌어지는 64세 사내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반란. 이건 단순한 불륜 소설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모든 중년 남성들이 대리 만족하며 열광한 조회수 폭발의 주인공 한진호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셔터 뒤의 진실은 구원일까요? 파멸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굽은 어깨를 펴고 진짜 남자로 다시 서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64세 경비원의 인생 이막 화양연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당신의 심장도 다시 뛸 준비가 됐나요? 지금 시작이라고 댓글을 남기고 풀버전을 시청하세요. 당신은 다시 뜨거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한진호 64세 경비원 일로 간간히 용돈벌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평생을 몸에 새긴 습관은 은퇴라는 이름의 강제 종료 후에도 여전히 잔인하게 작동하죠. 64세 한진호. 한때는 건설 현장을 누비며 호령하던 목소리도 이젠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힘없는 기침 소리로 변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 하나가 서 있네요.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과 생기를 잃은 눈동자. 그는 오늘도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 살아있는 거냐, 아니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냐. 또 나가요? 갈 데도 없으면서. 가서 벤치에 앉아 졸지 말고 올 때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좀 비우고 와요. 아우, 저 거무죽죽한 얼굴 좀 봐. 아내의 말은 이제 칼날이 아니라 무딘 톱날 같습니다. 베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지저분하게 긁어놓죠. 진호 씨는 대답 대신 낡은 구두를 꺼냅니다. 광택을 잃어 푸석푸석해진 가죽이 꼭 제 피부 같습니다. 구두약을 묻혀 문지르고 또 문지릅니다.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힘을 주지만 한 번 죽은 가죽의 결은 쉽게 살아나지 않네요. 이 녀석도 나랑 똑같네. 아무리 닦아도 예전처럼 빛이 안 나. 단지 안 도서관은 젊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그 틈에 끼어 신문을 뒤적여보지만 깨알 같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춥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옵니다. 갈 곳은 결국 공원 구석진 벤치뿐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진호 씨는 괜히 고개를 숙입니다. 저 눈부신 생기 앞에 자신의 존재가 마치 풍경을 해치는 얼룩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무력감은 서서히 고독으로, 고독은 다시 지독한 자기 혐오로 변해갑니다. 은퇴하면 낙원이 올 줄 알았는데 그가 마주한 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할 때쯤 진호 씨는 주머니 속 손수건으로 마른 침을 닦아냅니다. 그때였습니다. 벤치 너머 아파트 상가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꽃집 이수. 평소엔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곳에서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옵니다. 48배 이수 씨. 그녀는 마치 이 낡은 풍경 속에서 혼자만 다른 필터를 씌운 듯 이질적인 아름다움을 풍깁니다. 그녀가 꽃잎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진호 씨를 바라봅니다. 순간 진호 씨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아내의 멸시 속에서 무뎌졌던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진호 씨의 눈이 커집니다. 이수 씨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겁에 질린 듯 혹은 절대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죠. 그녀는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철제 셔터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대낮에 닫힌 셔터. 그 너머에서 그녀는 무엇을 감추려 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진호 씨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이었을까요? 진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닫힌 셔터가 자신의 녹슨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64세 경비원과 48세 꽃집 여인. 그들의 위험하고도 충격적인 결말, 그 서막이 열립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걸까요? 예보에도 없던 장대비가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때려 눕힙니다. 64세 진호 씨는 젖은 어깨를 털며 지하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눅눅한 공기와 쾌쾌한 매연 냄새. 평소라면 불쾌했을 그 공간이 오늘따라 묘하게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입구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닥 위로 아슬아슬하게 걸어오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이 힘없이 뒤로 꺾이며 바닥으로 추락하려던 그때 진호 씨의 몸이 본능적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은퇴 후 녹슬었다고 생각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죠. 그는 단단한 팔로 여자의 허리를 낚아채듯 감싸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 너머로 생경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진호 씨의 품에 안긴 사람은 다름 아닌 꽃집 주인 이수 씨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짙은 백합 향기와 빗물 냄새가 섞여 진호 씨의 후각을 마비시킵니다. 64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지독하게 매혹적인 향취였습니다. 당황한 진호 씨가 급히 손을 떼려 했지만 이수 씨는 오히려 그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진호 씨의 두꺼운 팔뚝 위에 머뭅니다.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다져진 그리고 지금도 매일 구두를 닦으며 유지해온 그 단단한 근육 위로 말이죠. 어머,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무거웠죠. 그런데 경비원님, 몸이 정말 턴턴하시네요. 요즘 분들 같지 않게 정말 강해 보이세요. 이수의 노골적인 칭찬에 진호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는 거무죽죽한 노인네 소리만 듣던 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손길 아래서는 마치 다시 뜨거운 피가 도는 젊은 시절의 무기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습니다. 바닥이 많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지요. 진호 씨는 애써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수 씨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를 쫓습니다. 그녀의 젖은 속눈썹 사이로 비치는 눈빛은 아까 낮에 셔터를 내릴 때의 공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열기, 혹은 무언가 위험한 제안을 품은 자의 미로와도 같았죠. 이수 씨는 젖은 옷 매무새를 정리하며 가방에서 작은 명함 하나를 꺼내 진호 씨의 셔츠 주머니에 꽂아 넣습니다. 손가락 끝이 그의 가슴팍에 살짝 스칩니다. 진호 씨의 심장이 마치 엔진이라도 달린 듯 요동칩니다.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요. 내일은 꽃집에 들어오세요. 오셔서 당신처럼 단단하고 향기로운 꽃 한 송이 선물해 드릴게요.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빗속을 뚫고 사라졌습니다. 진호 씨는 멍하니 서서 그녀가 남긴 향기만을 들이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이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64세 노인의 심장에 다시 불이 붙은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파멸로 인도하는 금기된 유혹일까요? 진호 씨는 몰랐습니다. 그가 방금 잡아준 것은 가냘픈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늪이었다는 사실을요. 진호 씨는 며칠 밤을 생각합니다. 꽃집에 가도 되나? 진짜로 선물을 주려 하는 걸까? 그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누가 들으면 놓친 내 노망난 소리 하네라고 이야기할까봐 두렵기도 하였고 그냥 한 말이었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어김없이 아파트 점검을 하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선 순간 진호는 설렘과 동시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꽃집 이수가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진호 씨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단절된 시간. 사방이 막힌 금속의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뒤섞입니다. 64세 진호 씨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긴 1분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벽면을 타고 흐릅니다.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건 이수 씨의 목덜미에서 배어 나오는 진한 꽃향기였습니다. 살짝 비치는 그녀의 얇은 셔츠 그리고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하얀 살결. 진호 씨는 앞만 응시하려 애쓰지만 억눌러 왔던 본능이 무섭게 고개를 듭니다. 수십 년간 경비원으로 가장으로 죽여왔던 남성성이 이 찰나의 공간에서 폭발하듯 꿈틀거립니다. 진호 씨의 시선이 흔들리는 걸 알아챈 걸까요? 이수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묘한 유혹과 호기심이 서려 있습니다. 중후한 멋을 풍기는 진호 씨의 은발, 그리고 거친 세월을 견뎌온 단단한 어깨. 이수 씨는 그 너머에 숨겨진 짐승 같은 남성미를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선생님, 아까부터 숨소리가 너무 거치시네요. 지금 선생님 눈빛 아세요? 되게 위험해 보여요. 진호 씨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도덕적 번민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이미 몸의 감각은 이성을 배반한 지 오래입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뜨거워집니다. 이수 씨가 손을 뻗어 진호 씨의 머리를 정리해 줍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목 근처를 스칠 때마다 진호 씨는 전율합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바로 잡아주는 척하며 그의 귀에 입술이 닿을 듯 다가와 속삭입니다. 저번에 오시라고 하니까 왜 안 오셨어요? 선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가게에 손님도 없어서 꽃집 문을 일찍 닫아요. 가게 뒤편엔 창문도 없어서 아주 깜깜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가끔 무서운데 선생님이 지켜주러 오시면 안 될까요? 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진호 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수 씨는 열린 문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깁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그녀의 명함이 살을 찌르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는 결국 결심한 듯 닫힌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버린 진호 씨를 태운 채 홀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남은 점검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채워 나갔지만 머릿속엔 오직 이수의 젖은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손바닥에 닿았던 그녀의 온기, 코끝을 찌르던 백합 향기. 평생 성실 하나로 버텨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성실함이 자신을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쳤군. 한진호, 정신 차려. 넌 미친 거야. 스스로를 꾸짖으며 경비실로 돌아왔지만 아내의 차가운 저녁 밥상도 TV 속 시끄러운 뉴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주머니 속 명함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허벅지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결국 밤 10시 30분 모두가 잠든 고요를 뚫고 그는 다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아내에겐 야간 순찰 한 바퀴 더 돌고 오겠다는 짧은 거짓말을 남긴 채 말이죠. 밤 11시. 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이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의 번민이 확신으로 변한 순간 64세 진호 씨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를 듣습니다. 상가 끝자락 차가운 철제 셔터 앞에 섰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완강한 셔터는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철제문을 2번 똑똑 두드렸습니다. 2번의 짧은 노크 잠시 후 셔터 아래 작은 틈 사이로 은밀한 붉은 조명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어서 셔터가 아주 미세하게 위로 들리더니 그 안에서 이수 씨의 손이 뻗어 나와 진호 씨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진호 씨의 마디 굵은 손이 떨림을 멈추고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이 이수 씨의 매끄러운 곡선을 타고 타이트하게 후져 내립니다.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흙과 시멘트를 만지며 단단해진 그 손은 이제 여자의 부드러운 살결 위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무력한 노인으로 죽어가던 한 남자가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는 해방의 몸짓이었습니다. 선생님, 아까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손, 이 근육, 이게 진짜 남자죠. 당신 안에 이런 뜨거운 게 숨겨져 있을 줄이야. 격렬한 숨소리가 꽃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 두 사람의 몸이 엉킬 때마다 작업대 위에 꽃들이 비명처럼 흩뿌려집니다. 붉은 장미 꽃잎들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화병이 흔들리며 쏟아진 물이 두 사람의 체온과 섞여 흐릅니다. 진호 씨는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젊은 날의 패기보다 더 무겁고 세월의 숙련함이 더해진 노련한 움직임입니다.
이수 씨는 그 압도적인 남성미에 취한 듯 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남깁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는 경비원도 은퇴한 노인도 아닙니다. 오직 사냥을 끝낸 맹수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해 내는 남자 그 자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흩어진 꽃잎들 사이로 두 사람의 거친 숨이 서서히 잦아듭니다. 진호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아까의 그 생기 잃은 노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눈동자에는 다시 불꽃이 일렁이고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 결합을 넘어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아니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진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보낸 세월은 그저 긴 겨울잠이었음을, 내 생의 가장 뜨거운 계절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수 씨의 품 안에서 진호 씨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감춰진 날카로운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억눌렸던 욕망이 터져나온 지금 그는 생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화려한 수렁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와 같은 태양이 떴지만 오늘 진호 씨가 마주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깔입니다. 거울 앞에 선 64세의 사내. 어제까지만 해도 깊은 수렁 같았던 미간의 주름은 이제 훈장처럼 당당해 보입니다. 푸석했던 피부에는 묘한 윤기가 돌고 초점 없던 눈동자에는 형형한 생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는 오늘 가장 아끼는 셔츠의 깃을 꼿하게 세워봅니다.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자 멈춰있던 그의 시간도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진호 씨의 뒷모습에서 더 이상 굽은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깨는 활짝 펴졌고 걸음걸이마다 묵직한 힘이 실립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내가 평소처럼 날선 목소리를 던지네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그렇게 잔뜩 힘을 주고 나가? 그래봤자 경비실이다 지킬 노인네가. 평소라면 가슴을 후벼 팠을 그 독설이 오늘따라 봄바람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갑니다. 진호 씨는 화를 내는 대신 아내를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눈빛에 담긴 낯선 자신감에 오히려 아내가 당황하여 시선을 피하네요. 인생에 그냥 지키기만 하는 날은 없더구만. 오늘 날씨가 참 좋소. 나 다녀오리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진호 씨의 발걸음은 경쾌하기까지 합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건네는 인사에 일일이 눈을 맞추며 화답합니다. 기운 없는 노인이라며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존재감에 고개를 돌려 다시 쳐다봅니다. 자존감이란 건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채우는 것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상가 끝자락 이수 씨의 꽃집 앞에 다다릅니다. 어젯밤 격정의 흔적을 지운 듯 셔터는 활짝 올라가 있고 화사한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서 꽃을 정리하던 이수 씨가 기척을 느끼고 밖을 내다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짧게 부딪힙니다. 긴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이는 진호 씨의 절제된 눈인사와 이수 씨의 입가에 번지는 은밀한 미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승리의 기록입니다. 진호 씨는 이제 경비실 의자에 앉아 단순히 시간을 죽이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을 향해 당당히 가슴을 펴니다. 은퇴가 인생의 끝인 줄 알았고 나이 듦이 욕망의 거세인 줄로만 알았던 날들은 이제 안녕입니다. 그래, 아직 식지 않았어. 내 진짜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부터다. 누군가는 그를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한 사내에게 세상의 잣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기운 없는 노인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권을 되찾은 남자로 살아갈 것입니다.